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나는 주식 2PM 이주호. 박민영입니다. 요즘 홍콩에서 굉장히 거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내막이 정확히 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에 홍콩에 중국의 범죄자가 있다면 네. 중국이 요구했을 때 그 범죄자를 중국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홍콩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중국 정부 비판하면 그냥 데려가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홍콩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은 또 홍콩 시위대 편을 들은 거잖아요. 이게 사이가 서로 좋을 때도 이런 편들기를 하면 좀 갈라지기 마련인데 지금 사이가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관계에 대한 걱정이 저희가 나날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뭐 G20 정상회담까지 회담이 지나도 합의가 안 될 거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나오는 만큼 저희 좀 걱정스러운 것 같아요. 지수가 조금 오르려나 싶었더니 또 묘하게 이런 시점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아직 우려감이 가시지 않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요. 이 가운데 힌트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탐나는 주식 2PM 함께 하시죠. 먼저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오늘 장 마감까지 어떻게 시장이 변하게 될지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외국인의 매도에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의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늘은 또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만큼 프로그램 매매 내역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요. 현재 차익 거래도 마찬가지고 비차익 거래까지 전체적으로 순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차익 쪽에서 약 24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데 비차익은 아무래도 그 바스켓에다가 담아서 대형주들을 담아서 그것을 매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비차익 쪽에서 매도가 나왔을 때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한번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가 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당연히 하락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셀트리온만 강보합권입니다. 다음 판을 넘어가 보면 전기전자 관련 업종뿐만 아니라 신한지주까지 금융업종도 함께 하락을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 보험, 은행 이런 업종들은 금리가 인하되게 된다면 수익성이 또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을 지수만 살펴보게 된다면 그래도 강보합이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한 종목만 빼고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저 밑단 어디에선가 크게 오르고 있는 급등 종목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민영 앵커? 네,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코스닥 지수 빨간불을 켰다. 올라가는 종목들의 탄력이 말씀 주신 대로 좋다라는 게 되겠죠. 오늘의 급등주로 눈에 띄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벨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OLED나 LCD 쪽에 장비를 만들어내는 업체인데요. OLED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면서 삼성이나 중국 등에서 관련 투자를 늘린다라는 소식이 전달되면서 관련해서 장비주들의 흐름 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벨셀 역시나 오늘 그런 맥락에서 올라가는 걸까요? 4,490원까지 갔었다가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였습니다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15% 급등, 최근에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네요. 4,165원에 거래되면서 오늘 첫 번째 급등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즘 급등주 혹은 상승 특징주로 자주 이름을 올리는 코나아이가 되겠습니다.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코나카드 발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제는 B2B로도 기업들이 코나 플랫폼을 쓰는 곳이 늘어나면서 관련해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분석 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코나아이는 최근에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오는 분위기였죠. 5월 16일에 12,750원대였는데 어느덧 13% 오늘 올라간 것까지 포함해서 2만 원권을 넘어섰습니다. 2350원 플랫폼의 가치도 부각이 되고 수요자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네요. 세 번째는 동성 화인텍입니다. LNG를 이동시킬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보냉제
시세를 만들어내는 업체로서 일단 오늘장 생각보다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6% 이상 뛰고 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조선사들의 LNG선 수주 소식이 전달될 때마다 한 번씩 본행제 업체가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도 그런 맥락이 될 수 있겠죠. 대우조선해양의 그리스 LNG선 수주 소식이 어제 전달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 덕분일까요? 일단 강하게 오릅니다. 6% 이상의 상승으로 전방산업 호조에 대한 기대감 갖고 가네요. 9,74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 내에서 이렇게 급등주를 골랐는데 이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이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입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 세 종목 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사볼 만할까요? 오늘 예, 환하게 웃고 오늘...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 종목 다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늘상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일회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추이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세 종목 중에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셨던 동속 화이텍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도 오늘 너무나 좋죠. 일단은 작년도 8월 달에 대한 저점 구간이 5,600원대, 5,500원대였는데 또 어느덧 지금 만원대로 지금 육박하는 그런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방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면서 동속 화이텍이 좀 밀접적인 좀 관계, 직접적인 좀 관계가 있는 대우조선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 또 수주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상당 부분 동속 화이텍이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좀 잘 그려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규모 공급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대규모 증가, 규모에 대한 부분들, 공급 증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2019년도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동사의 2018년도 실적을 좀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이 한 85억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85억이죠.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00억 정도가 지금 결정이 됐었는데, 2019년도에는 앞서 이제 언급드렸던 전방 산업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좀 좋아지면서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도 뿐만 아니고 당기순이익도 상당히 좀 흑자 반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승에 대한 내용들은 그냥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실적을 좀 뒤에 업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다 보면서 6월달 들어서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동시만기일이 끝나게 되면은 본격적인 2분기 실적 시즌에 좀 도래가 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봤었을 때 동속 화이텍이 가질 수 있는 좀 안정적인 성장 흐름들, 그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전방 기업에 대한 움직임들, 전방 산업에 대한 움직임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는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이 세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확실하게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오늘 동속 화이텍을 이 세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 좀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동성 화이텍 세 종목 가운데 한 종목으로 뽑아봤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인데요. 지난 이틀 전이었어요. 6월 11일에 저희한테 소개를 해주시고 오늘 13% 급등을 하면서 이틀 만에 거의 10% 가까운 수익률을 내주고 계시거든요. 이거 AS 잠깐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노메트리 오늘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거래량대로 잘 붙었고요. 그리고 직전 고점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그냥 많이 올랐다, 12%, 13% 올랐다라는 개념보다는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가 드디어 진행이 됐다라는 관점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상승세가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2차전지와 관련해서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중국적과의 이제 합작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2차전지가 향후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섹터로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발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는 관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ESS에 대한 불안 요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2차전지 장비주들, 그러니까 검사 장비겠죠. 이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에 좀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또 그와 더불어서 국내 점유율 1위라는 그런 좀 특수적인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자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번 주서부터 계속 좀 강조를 좀 드렸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안에서도 소재주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검사 장비 쪽에 포커스가 좀 맞춰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노메트리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지금서부터도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목표가를 상당히 좀 높게 드렸던 측면이 있습니다. 직전 고점을 넘어서가지고 한 45,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좀 안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바이앤 홀딩에 대한 전략들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이 종목을 매수하셨던 분들 관심
관심가져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프로그램 시작부터 지금 몰아쳐서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한 종목 더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장에서 최영돈 대표가 가장 관심 갖고 있는 종목 한 가지 공개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FA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1.19%의 안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역배를 만들어낸 이후에 최근 들어서 돌파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락 추세에 대한 돌파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기술적인 포인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가 올해 3월달에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OLED,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으면서 올랐었는데 그 이후에 투자 모멘텀이 확연하게 좀 줄어들면서 주가에 대한 내용들이 하락세로 좀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삼성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퀀텀단 디스플레이에 대한 투자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하반기 수주 물량에 대한 확대 기대감들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사에 대한 투자 모멘텀 그리고 수주 확대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장비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노메트리도 마찬가지고 SFA도 마찬가지고 장비 쪽에 대한 이제 포지션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동사와 연계되어 있는 SK이노베이션 그와 더불어서 하반기에는 삼성 SDI와 관련된 그런 이제 수주들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동시방식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선물과 관련해가지고 지수에 대한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럴 때일수록 양봉에 대한 움직임들보다는 오히려 음봉에서 저가 매수를 들어가주는 그런 타이밍들을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SFA는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00일선, 20일선, 60일선 지금 다 밀집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밑꼬리 부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보셔도 좋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자리 정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욕심을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만원대에서 6만원, 그러니까 5만 5천원대에서 6만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에는 굉장히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이 자리 잡고 있는 3만 8천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SFA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오는 종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메트리 수익 내신 분들을 더 끌고 가자 이야기해 주셨고 SFA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까지 큰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이다.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CK 주식투자연구소 최영동 대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